자, 일곱 번째 학원은 EC라는 학원입니다. EC라는 학원은 그랜빌 스테이션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수업 타임 테이블이 좀 특이해요. 월, 수, 금은 오전에 학원을 가고 화, 목은 오후에 학원을 가고 혹은 반대로 월, 수, 금을 오후에 학원을 가고 화, 목을 오전에 학원을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월, 화, 수, 목, 금 다 오전에 학원을 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학원 자체가 약간 월, 수, 금 오전에 하면서 또 월, 수, 금 오후 반으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팀으로 이완화를 시켜서 두 그룹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학원의 규모는 작은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화를 시켰고, 두 번째는 워홀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제 일할 때 그 일하는 스케줄을 맞추라고 이렇게 빼주는 것 같아요. 그럼 오전에도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런 스케줄을 만들어 놨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워홀하는 분들은 이 학원이 좋을 수도 있고요. 오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원은 전자칠판을 사용했는데 학생들이 수업할 때 동적인 건 거의 없고 다 같이 이렇게 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한 2, 3분 정도 뭔가 배운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짧게 짧게 스피킹하는 시간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원 같은 경우는. 다음은 여덟 번째 CCEL이라는 학원입니다. CCEL은 이 버라드 스테이션 근처에 그 명품 거리가 있어요. 그 명품 거리에 위치해 있고 총 레벨은 7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위 2개 레벨은 대학 진학반이거나 개인 튜터링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5개 레벨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업 방식은 코어 수업은 10시 20분부터 2시 20분까지, 중간에 점심시간에 1시간 껴있고 10시 20분부터 2시 20분까지 3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 수업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코어 수업 전에 오전에 붙일 수도 있고 코어 수업이 끝난 2시 20분 이후에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수업을 2개 다 붙여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원하는 시간에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학원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특이한 점은 학원 내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가시면은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서 알바하는 친구들이 다 학생들이에요. 여기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직접 거기서 일도 하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점심 식사는 대부분 다 그쪽에서 하게 되고, 거기서 파는 피자나 빵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격은 비싸지 않았어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고 맛은 쏘쏘였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더 특이한 점, 이 학원은 수업할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다들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개인 노트북으로 그 학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요. 선생님도 자기 컴퓨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컴퓨터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이 컴퓨터를 보면서 딴짓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할 일을 한다든지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다든지 호텔을 예매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그냥 웹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학원 자체에 잉글리시 온리 폴리시가 없는지 보통 학원들은 잉글리시 온리 폴리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안에서는 무조건 영어만 써야 되고 모국어 쓰면은 뭐 벌점 받거나 선생님들이 경고를 주거나 하는데, 이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 내에서도 거기 있던 한국 친구들이 굉장히 한국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았고, 그게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건지 아예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학원은 SGIC라는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다운타운에 H마트라는 한인마트가 크게 하나 있는데요. 그 대각선에 바로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식당들도 가깝고 한인마트도 가깝고 도서관도 가깝고, 여기도 다운타운 거의 중심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은 1레벨부터 8레벨까지 8개 레벨이 존재하는데 6레벨까지는 이제 ESL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고 7부터는 통번역 과정이라든지 테스로 과정이라든지 비즈니스 과정, 파워 스피킹 이런 고급 과정으로 2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9시부터 2시 45분까지 반 이동이 없이 여기는 한 반으로 계속 친구들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은 여기도 표현 배우고 옆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해보고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이 네이티브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하나씩 알려주고 계속 그걸 쓰게끔 유도를 하고 학생들도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면은 너 이제 그거 또 잘했다고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티브들이 쓰는 표현을 많이 특히 많이 배우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2시 45분에 수업을 마치게 되면 3시부터 무료로 컨버세이션 클럽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3시부터는 4시까지 1시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그 무료 컨버세이션 클럽에 들어가서 컨버세이션 클럽 1시간 동안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특이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같은 친구들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 반 학생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어디 놀러도 많이 다니고 액티비티도 다 같이 가고 그래서 한 반 친구들이 되면 이 친구들이랑 계속 친해져서 친구를 좀 쉽게 사귈 수 있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학원은 방금 말씀드렸던 9번째 학원인 SGIC랑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2, 3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달라요. 같은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업 방식이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2시 45분부터 3시 30분까지 2개 선택 수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은 일반 영어, 그리고 스피킹 클리닉, 비즈니스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크지가 않아요. 학생 정원이 많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얘네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반 자체를 10개에서 8개로 이렇게 줄이는 학원이 아닙니다. 10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면 계속 10개를 운영을 해요. 학생 수가 줄면 한 반에 10명이었던 학생들이 6명이 되어도 6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갑니다. 그게 이 학원의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비수기 때 가게 되면 한 반에 학생이 4명, 5명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거의 개인 튜터 같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수업 중에 좋은 수업 하나가 스피킹 클리닉이라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3시간 동안 스피킹만 합니다. 근데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쇼핑이면 쇼핑을 정해놓고 이 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 옷 얼마야? 나 이거 입어봐도 돼? 뭐 사이즈 나 이런 거 찾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쇼핑할 때 써야 되는 이런 표현들을 쭉 배우고 계속 써보고 하는 겁니다. 이 수업은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좀 좋았던 수업인 것 같고요. 또 소규모로 운영되는 수업이면 이 학원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운영을 하는데 4명, 3명 막 이러면은 스피킹 클리닉을 듣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업이 이 학원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1번째 학원은 일링구아라는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게스트타운에 위치해 있는데요. 게스트타운은 여러분 밴쿠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증기 시계탑이 있는 그 유명 관광지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학원이고 300명에서 350명 정도로 운영되는 중소규모의 학원입니다. 이 학원 같은 경우에도 레벨이 10개 레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업은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렇게 3시간 그리고 그 뒤에 점심시간 이후에 3시 10분까지 2개의 선택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느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책상을 굉장히 조그만 걸 써요. 이렇게 제 노트북만한 책상을 한 명당 쓰게 되고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잘 막 많이
활동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한 분위기의 학원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들었던 수업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들었던 그 선생님은 막 학생들을 이렇게 동기부여시키고 막 으쌰으쌰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선생님이 아니라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여기는 시험이 굉장히 여기도 빡센데 4주 한 세션 동안 4번의 시험을 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거의 시험을 보는 건데 첫 주에는 스피킹, 그다음 둘째 주에는 중간고사, 미드텀을 보고 세 번째 주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 네 번째 주에 파이널 이렇게 총 4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 레벨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번째 학원이 IH라는 학원이고요. 위치는 이 차이나타운 스테디움 스테이션 근처에 있는데 스테디움 스테이션을 나가게 되시면은 그 근처에 몰이 하나 있어요. 영화관이 있는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 사실 쇼핑몰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망해가지고 1층은 거의 뭐 작은 상점들 몇 개 있는 그런 쇼핑몰 아닌 쇼핑몰입니다. 거기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차이나타운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위치는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은 이스트 헤이스팅스라고 굉장히 위험하기로 유명한 그런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쪽과 거리가 멀지 않아서 이쪽까지도 홈레스들이나 이런 마약쟁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어, 비즈니스, 시험 준비 과정이 있었고 오후 수업은 선택 수업들이 있는데 이 선택 수업들이 큰 대학원과 같이 꽤 흥미로운 수업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 준비하는 수업이나 혹은 이력서를 쓰는 수업, 그리고 미디어나 게임 이런 걸 다루는 수업들, 그리고 노래로 하는 수업들, 이런 수업들도 오후 수업에 있으니까 이런 걸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수기 때는 다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수기 때 가셔야지 이런 재미난 수업들을 들으실 수가 있고 비수기 때 가시면 학생 수가 적어서 이런 수업들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쇼핑몰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푸드코트도 있고 크진 않지만 3층에 가면은 시네플렉스라는 영화관도 있어서 영화도 보러 가시기 쉽고 역도 가깝고 이런 이점들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학원입니다. 13번째 학원은 SELC라는 학원이에요. 이 학원도 게스트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증기 시계탑이 있는 그 근처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소규모 학원이에요. 제가 갔을 당시에는 비수기긴 했지만 한 7개의 반 정도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한 반에 많아야 8명, 9명. 제가 들어갔던 반 같은 경우에는 상위반이었는데 이 반에는 저 포함해서 4명 학생밖에 없었습니다. 레벨은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레벨밖에 운영하지 않았는데 아마 성수기 때는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수업은 오전 9시부터 12시 15분까지 코어 수업을 하고 1시부터 3시 15분까지 2개의 선택 수업이 진행됩니다. 선택 수업은 특별한 거 없이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그래머 이런 영어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게 되고요.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여기는 선택 수업 중에 바리스타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수업은 거기 커피 머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수업 때 커피 어떻게 내리는지 뭐 이런 커피에 대해서 원두에 대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카페에서 일하시는 혹은 카페에서 일하게 될 이런 워킹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을 위한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스타 수업 같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총 제가 다녀온 13개의 학원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치고요. 사실 몇 군데 더 다녀왔는데 제가 이 리뷰를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많이 까먹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들 같은 경우 리뷰를 남겨놓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학원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 혹은 제가 설명했던 학원들 중에서 더 알고 싶으신 학원이 있고 더 깊게 설명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 학원은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좋지 않았고 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머무는 기간, 내가 얼마나 머물 것인지,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얼마나 학원을 다닐 것인지,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원 선택하는데 오래 있을 거면 여러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 큰 학원이 좋고요. 3개월 정도 짧게 있으실 거면 이제 빡세게 공부할 수 있는 소규모 학원이 좋아요. 소규모 학원이 있어야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야 영어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서 학원 선택할 수 있는 이 폭도 달라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리뷰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